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검술 영화에 대해서 검술 영화를 통해서 소송 전문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검술 기술을 이해하면 소송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차원 높은 터득이 가능합니다. 준비한 영화는 대보살 고개입니다. 이 영화는 오로지 검술 기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술은 소송 기술과 매우 유사합니다. 둘 다 상대방이 있고 승부에서 지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기술을 통해서 상대방을 승복시키는 방법입니다. 검술이나 소송이나 승리할 수 있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자, 그럼 내용 보시죠. 대보살 고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이 고개를 지나가는 순례자가 있었는데 할아버지와 손녀입니다.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가 이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고아가 된 자신의 손녀가 부모를 잃었지만 미래에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순례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떠났는데 만난 것은 다름 아닌 살인마였습니다. 이 살인마를 만나서 노인은 즉사합니다. 이 살인귀는 아무한테나 칼을 휘두르는 그야말로 사이코입니다. 그래서 옆을 지나가는 또 다른 상인한테 다짜고짜 칼을 내리쳤습니다. 다행히 그는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살인마는 집으로 와서 몸져 누워있는 아버지의 임종에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제발 사람 좀 되라고 하는 말도 콧방귀를 뀌면서 무시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살인귀의 관심은 오로지 살인뿐입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더 이상 살인을 하지 말라고 타일렀으나 듣질 않습니다. 이 살인마는 또 다른 살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열린 검법 대회에서 상대방을 다시 대결을 하지만 그를 무차비 죽여버립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너무 놀랐고 한편 살인마의 이상한 검법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상한 검법도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의 적수가 없었습니다. 살인마가 만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실전 경험과 경험치를 수정해가면서 검법의 완성도를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검술 대회에서 죽은 상대방의 부인을 취했으나 죽은 무사의 동료들이 동료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살인마를 찾아왔지만 그의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입신의 경지에 다다랐고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사람마다 직접 다 베어버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을 죽이는 이런 환경에서 그의 검법은 점점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웬만한 무사들로는 그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인마는 검법 기술을 연마하는 검도가가 아닙니다. 살인 기술을 자신의 재미와 흥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갈고 닦은 살인 기술로 그는 무자비하게 살인을 즐기는 것입니다. 살인 기술로 도장 깨기도 했는데 그래서 한 도장에 가서 그 도장에 있는 선생님과 직접 대결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도장 관장은 자신의 부교관을 내세워서 대결하라고 승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부교관과 살인마가 같이 대결에 들어갔으나 살인마가 구사하는 검법은 이상했습니다. 상대가 접근하면 대결 자세에서 오히려 칼끝을 아래로 내려버렸습니다. 이런 대결을 처음 접했던 부교관이 역시 살인마의 검술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차고에 그만 빠져서 살인귀와의 대결에서 대번에 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살인귀는 이 도장 깨기에서 실망하고 다시 또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진을 저지르고 한바탕 연쇄 사진을 저지르고 난 뒤에 또다시 또 다른 살인 충동과 흥분에 젖어서 넉나간 듯이 자기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살인마의 근법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교관은 혼자 앉아서 계속 연습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도저히 그 살인마를 이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살인마의 살인근법은 이미 접했던 도장관장도 다시 그 살인마가 찾아올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살인을 준비하는 살인마는 이번엔 암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서도 살인을 잘하지만 암살 표적이 거물인지라 암살 조직 전체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 건 올리려는 암살 조직과 더불어서 가마를 노리고 그 가마의 뒤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눈길을 걷고 있을 때 이 암살 조직의 일원인 살인마도 같이 이 암살 대상자를 쫓아가며 가마를 쫓았습니다. 암살 대상의 가마에서 나온 사람은 놀랍게도
그 도장의 관장이었습니다. 암살자들 앞에서 당당히 나선 관장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오늘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 사륙의 부분과 살인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다 책임이 있다고 당당히 이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 눈밭에서 대결을 펼쳤는데 5, 60명이 달라들었음에도 이 관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검술 실력을 보여주었고 그 자리에서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살인귀는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칼조차 꺼낼 수가 없었던 것. 그래서 다시 꺼냈던 칼을 집어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장은 이 암살 조직의 두목에게 내 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살인마는 집에 와서 공포와 열등감에 젖어서 자기의 자식과 아내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이미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열등감이 벌써 그 자신을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술을 마시러 기생집에 왔는데 그 기생은 바로 처음 나왔을 때 대보살 고개의 죽은 할아버지의 손녀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그는 그만 실성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꺼내서 아무 상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호공에서 칼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집에는 신선조라는 무사 집단도 같이 와 있었는데 이 남자의 행패를 보고 신선조와 칼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막강한 신선조조차도 그의 살인마에게 도륙을 당했습니다. 당시 신선조는 이미 수십 명이 이 자리에 있었고 살인마는 벌써 실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차별적 살인이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칼을 든 무사들과 손님들을 상대로 마구잡이 살인을 하고 있다가 결국 자신도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소송의 기술의 진술을 보게 됩니다. 검술도장 부교관은 상대방의 기술을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대결에서 졌습니다. 관장도 부교관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소송의 기술의 본질,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최고 정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에만 몰입한다면 그것은 최고 단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소송이라는 절차에서 만약 패소했을 때 입은 상처는 검술에서 패소했을 때의 치명상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대결의 자리에서 칼끝을 내리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이때다 싶어서 칼을 휘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노려서 이 허점을 이용하여 오히려 상대방을 베어버릴 기술, 이것이 바로 살인마의 기술이었으며 이 기술을 현혹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관장의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